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언어 활용 1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Node.js를 처음 소개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Node.js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전에 그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로서만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활용되었던 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전 영역에 일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웹의 백엔드 프로그래밍까지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백엔드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아주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Node.js를 사용하면 웹 서버 프로그램을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개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Node.js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웹서버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구경해 보고 과연 얼마만큼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한번 그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Node.js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례는 첫 번째 간단한 웹서버 예제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Node.js의 전역 변수 그리고 내장 모듈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웹서버 프로그램 한번 보시죠. 자,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일곱 줄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웹서버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JSP 공부하면서 웹서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했었어요. 첫 번째 JDK 설치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파치 톰캣 서버 설치했었죠. 그 다음 뭐 이클립스라고 하는 ID 에디터 프로그램 또 설치했어야 했고, 그 이클립스 내에서 또 웹서버하고 연결시키는 연결 작업도 해야 했고, 하여튼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았어요.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 이 시간들로 따져봐도 뭐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그러시죠? 자, 그런데 지금 Node.js로 우리가 웹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 전에 사전에 어떠한 설치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JDK나 내지는 아파치 톰캣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 라고는 어떤 요청도 없이요. Node.js만 하나 설치하고 있었던 셈이죠. Node.js도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설치가 가능했고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설치도 필요 없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줄의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웹 서버로서 완벽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되게 놀랍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이 코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지금 이 코드의 흐름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그 흐름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죠. 자, 처음에 require HTTP라고 하는 명령이 보이는데요. HTTP 모듈을 지금부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HTTP 모듈은 웹서버의 기능들이 담겨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HTTP 모듈 내에 있는 create 서버를 이용해서 함수 메소드죠. create 서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를 생성시키고 그 생성된 서버가 리슨 상태에 돌입하도록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리슨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즉 그 웹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을 기다리는 어떤 상태에 돌입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5273번은 포트 번호인데요. 자, 이 웹서버는 5273번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로 대기하고 있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기가 시작이 되면 서버 러닝 at http 127.0.0.1에 5273이라고 하는 서버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워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웹서버에 어떤 접속이 왔어요. 접속이 오면 실행되어야 할 기능을 요 함수로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요 함수에서 하는 일은 레스폰스로
write head를 먼저 헤드를 날리고요. 200번 헤드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레스폰스에 h1이라고 하는 태그 요것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면 127.0.0.1 이건 로컬 호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로컬 호스트 가상 IP입니다. 로컬 호스트에 5273번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하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태그를 출력시켜주는 그런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버를 지금 하나 제작해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파일 이름은 2-2.js로 저장을 해 놨습니다. 챕터 2라고 하는 폴더예요. 자, 노드 한 칸 띄고 2-2.js 하면 서버 running at http 127.0.0.1에 5273번으로 지금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아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거기에 주소 121.0.0.1에 5273이라고 하는 주소로 포트 번호를 입력해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헬로 월드라고 하는 태그가 전송돼서 나에게 실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JSP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 작업과 내지는 설치 작업 이런 프로그래밍을 위한 작업들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반해 이 Node.j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와 환경 조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우리가 거의 갖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Node.js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모듈들, 그 다음에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전역 변수를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전역 변수에는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언더바 파일 네임, 언더바 dir name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면 현재 실행 중인 코드의 파일 경로를 나타내거나 폴더 경로를 나타내 주는 지금 현재 상태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데요. 자, 여기에 한번 테스트로 콘솔 로그로 언더바 파일 네임을 찍어보는 코드를 그리고 콘솔 로그로 언더바 dir 네임을 찍어보는 코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지금 하단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디렉토리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걸 활용하면 나중에 현재 파일이 위치하는 여러분들이 열고자 하는 파일이 위치하는 어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내지는 이럴 때 절대 경로를 찾아낼 때 아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일 겁니다. 자, 전역 변수 다음에 전역 객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전역 객체 세 가지는 콘솔, 프로세스, 익스포츠 세 가지입니다. 콘솔 객체는 지금 본의 아니게 그 전에 console.log라고 하는 기능을 주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console.log는 콘솔 객체의 하나의 메소드인데요. 콘솔과 관련된 화면과 관련된 기능을 다루는 객체 중에 하나의 메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객체가 있고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능을 다루는 객체고 익스포츠는 모듈과 관련된 기능을 다루는 객체 이 세 가지가 전역 객체로서 Node.js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콘솔 객체. 여러분들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처럼 console.log 하면 값을 출력해주는 마치 우리가 C 언어로 따지면 printf, JSP로 따지면 out.println 이런 등등의 그 값처럼 기능처럼 어떤 그 값들을 출력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console.log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은 printf하고 사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f의 어떤 특정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d, %s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외부에 있는 변수들, 다른 어떤 값을 대체하여 출력하는 그런 기능들도 printf하고 사용법이 동일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요. 콘솔.time 그러면 일종의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수행시켰을 때 그 기능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한번 계산해보고 예측해보는 어떤 그런 필요성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시작 타이머를 거는 기능을 타임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시작하고요. 타임 엔드 하면 시간 측정이 종료가 됩니다. 좀 이따가 다음 프로세스 예제 객체를 설명하면서 이 타임 엔드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예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다음 프로세스 객체인데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모든 어떤 프로세스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객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의 메소드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이 exit 메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it 메소드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떤 Node.js가 동작하다가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특정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이 ex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기능들도 뭐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exit 메소드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제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줄에서 콘솔.log로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배웠었던 타이머를 시작시키는 명령이 있었죠. 콘솔.time 해서 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타이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이머를 여러 개 동작시킬 수 있으니 지금 현재 내가 돌리는 타이머의 값은 알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순간 타이머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 set time out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et time out은 두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시언어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파라미터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만큼의 덩어리인 함수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2000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set time out은 2000이라고 하는 값만큼을 2000 밀리세컨입니다. 그러니까 2초가 되겠습니다. 2초가 대기한 뒤에 2초를 대기한 뒤에 요 다음 첫 번째 파라미터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set timeout은 2초 대기 시간 어떤 특정한 값을 부여한 그 시간만큼을 대기한 이후에 내가 실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일종의 그 딜레이를 주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자,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2초가 대기된 뒤에 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실행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첫 번째는 console.time and 아까 우리 타이머를 걸었지 않습니까? 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이머를 걸었는데 2초 후에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time and로 알파 타이머를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키고 process.exit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타이머를 걸고요. 그 다음에 2초가 되게 된 뒤에 알파라고 하는 타임 엔드라고 하는 값이 실행이 되면서 타이머를 종료시키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타임 엔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려서 동작하게 될까요? 사실 2초 후에 이 타임아웃 펑션을 실행시키라고 하니까 당연히 2초 시간만큼이 걸렸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노드 한 칸 띄고 process.js를 실행시키면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난 뒤에 알파가 2001.483ms 정확하게 2000 아니죠? 어쨌든 2000에 가까운 그런 시간만큼 흐른 후에 요 알파 값이 타이머가 종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타임 엔드 함수가 하는 일은 타이머를 종료시키면서 이 타이머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는지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은 2001이다. 2001 밀리세컨, 즉 2초가 지난 뒤에 실행이 됐다, 그 타이머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면 시작하고 난 뒤에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난 뒤에
2초 후에 알파 2001 483 MS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뭐 2000이라는 값을 3000 내지 4000으로 올려서 시간 초를 좀 증가시키면 아마 이 값도 증가가 될 건데요. 이렇게 2초 후에 타임아웃이 종료가 됐다는 사실, 이것과 process.exit 함수가 사용하는 방법, process exit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동시에 종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아마 process.exit가 없어도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자, 다음 세 번째 보게 될 객체는 익스포트 객체입니다. 익스포트 객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건 기능의 확장을 위하여 외부 파일에 모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HTTP 서버를 만들 때 처음에 requirement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외부 모듈에서 웹 서버의 기능이 담겨 있는 모듈을 불러서 그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require 명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require에 HTTP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값이 바로 외부 모듈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부 모듈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module.js라고 되어 있는데요. ./는 지금 현재 내 디렉토리, 같은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module.js라고 하는 모듈을 export, require 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우리 객체를 모듈이라고 여기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module.js 파일이 있습니다. module.js 파일에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함수, 메소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export라고 하는 값을 객체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등록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export에 abs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이 함수의 기능을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export의 circle area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이름으로, 메소드 이름으로 이 함수를 우리가 구현해서 그 값을 circle area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ABS부터 보면 ABS가 하는 일은 어떤 넘버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넘버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넘버라고 입력하고 넘버라고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넘버를 넘겨줌으로써 절대값을 0보다 크면 넘버,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넘버를 해서 절대값을 계산해서 절대값을 돌려주는 그런 그런 함수 메소드가 되겠죠. 자, 다음 circle area는 어떤 radius라고 하는 반지름 값을 입력받으면 반지름 곱하기 매스의 파이, 즉 3.14 값을 의미합니다. 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반환시켜주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함수들마다 export의 abs, export의 circle area 형태로 모듈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자, 이걸 모듈 가져와서 그 모듈의 객체의 ABS나 circle are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module.abs, module.circle area, 즉 모듈에 들어있는 ABS 함수를 사용하겠다. 불러라. 모듈에 있는 circle area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죠.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module.js에 들어있는 이 내부의 기능들을 외부의 모듈로 작성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체, 이 객체를 우리가 익스포트 객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노드의 main.js를 실행시켜 보면 abs-273은 273으로 서클 에어리어의 3이라고 하는 그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뭐 28.274 뭐 이 정도였던 값으로 계산이 되어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듈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들을 외부로 빼놓고 그다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방금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렇게 내가 필요한 모듈을 외부에 만드는, 직접 제작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도 꽤 있어요. 대여섯 개 모듈들이 있는데 이걸 기본 내장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내장 모듈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OS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OS 모듈을 이용하면
뭐 운영체제 호스트 이름을 리턴한다든가 살펴본다든가 운영체제가 무엇을 어떤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지 운영체제의 플랫폼이 무엇인지 등등의 어떤 값을 OS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한 모듈로 OS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로 해보면요. 지금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require OS, 즉 OS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자, OS라고 하는 객체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OS의 호스트 이름을 출력하라, OS의 타입도 가져와서 출력해라, OS의 플랫폼 등등등 OS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출력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지금 노드하고 OS라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죠. 실행해 보니까 호스트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윈도우의 운영체제의 이름, 뭐 플랫폼의 이름, 그 다음에 아키텍처 x64, 64 버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버전도 리턴하고요. 윈도우 10 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버전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운영체제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인가 작업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OS라고 하는 모듈을 내장된 모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